오. 러시아에서 받은 군자금 어디다 빼돌렸어? 오. 니들 누구야? 어제까지는 의거단이었지만은 오늘부터는 박살단. 오.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러시아 사회주의와 미국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사이에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을 입으라 하냐. 우린 폭탄 살 돈도 없어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아, 이런 무식한 조선인 새끼들한테 내가 말을 해봐야. 오. 넌 유식해서 피 같은 독립자금 횡령하냐? 아. 팔자? 자, 이 대체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같은 회원 중에 한 명이 돈에 눈이 멀어서 회돌리는 걸 알게 된 상황? 배신? 이 내용이 뭐냐면 박열이 일본 내에서 우리 민족의 얼굴을 더럽히는 친일파 그리고 독립자금을 횡령한 등 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직접 처단하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 박열은요 일제 경찰에 폭행죄로 체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경찰서에 체포된 박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언젠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을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좀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힘들겠지만. 그죠. 불꽃 남자 박열은요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요 화를 살리지 못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박열의 모습을 본 일제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열이 일제 경찰들을 당황하게 한 거는요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1922년 7월 불꽃 남자 박열이 시위대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박열은요 살인 사건 제대로 조사하시오! 라면서 강력하게 요구하죠.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 탄광 노동자로 끌려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한 탄광에서 100여 명의 조선인들이 혹독한 노동 그리고 가혹한 폭행 때문에 사망을 한 거예요. 왜? 100여 명이나.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불꽃 남자 박열. 자, 불의를 참지 못하고 또 한 번 행동에 나섰던 겁니다. 바로 그냥 거기. 그렇죠. 조선인의 편을 들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박열의 모습을 본 일제 경찰들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 쌓이잖아요. 박열에 네. 대한 그런 그 안 좋은 시선들이 이젠 약간 수상해. 우리가 더 감시를 해야겠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몇 가지 사건 이후 박열은요 일제 경찰의 극심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열이 일제 경찰의 본격적인 표적이 된 겁니다. 일제 경찰의 본격적인 표적이 됐지만 박열은 항일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불꽃 같은 항일 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열은 엄청난 기회를 포착합니다. 드디어. 바로 1년 뒤 1923년 11월에 일본 천황의 아들 그러니까 황태자 히로히토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모이는 자리겠네요.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박열은요 바로 이거다. 황태자 히로히토의 결혼식장에 폭탄을 던져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교수님, 박열은 왜 천황이 아니고 황태자를 노린 거예요? 일단 천황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자주 나가는 타입의 천황은 아니었어요. 네네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황태자 결혼식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인 행사예요. 이 동경에 와 있는 외교관들도 다 모일 거고 국가적 행사이니 세계에서도 주목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의 장소에 또 적절한 이벤트로 대응하는 모습으로서 박열이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박열은요 자신의 계획을 연인이자 동지인 누구? 후미코에 후미코에도 털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황태자 히로히토를 암살하려는 이 박열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벌어집니다. 1923년 1월에 종로 경찰서를 노린 김상옥 아.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까지 폭탄을 들여오는 게 더욱 힘들어진 거예요. 감시도 심해졌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불꽃 청년 박열 이대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박열은요 의열단을 비롯해서 항일 운동을 하는 조선인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폭탄 발입을 계속해서 시도한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불꽃 남자 박열의 의지는 결코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권력의 핵심을 노리던 박열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일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수도 도쿄와 그 인근 지역에 꽝 하는 굉음이 들려왔거든요. 오. 되게 유명한 영화죠. 감동 대기지. 영화 제일 큰 나무. 와. 그냥 남은 게 없는데요? 그냥 폭삭 다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이라 불리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와. 지진이 일어나고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경 일본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9月2日午後6時を期して戒厳令を発令する。 그런데 일본 관동 지역의 경찰서에 금세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인이 폭도가 되어 방화를 하고 있다. 에? 자, 그러니까 조선인이 지금 폭도가 돼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이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예요. 또 조선인이 도쿄시의 전멸을 기도하면서 폭탄을 막 투척하고 독약을 사용해서 살해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퍼집니다. 말이 안 되네. 그런데 소문이 이렇게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경찰청에서 각지 경찰서의 묘한 느낌의 전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제향군인회원, 소방수, 청년 단원 등과 협력해서 조선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 이 말은 곧 의심 가는 조선인 만나면 심각할 경우 죽여도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대체 왜 조선인은 관동 대지진 이후 무차별 학살에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근데 당시 일본에서는요, 조선인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부터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동 대지진이 꽝 터진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는 적을 만들어서 그쪽에 집중하면 나는 책임을 벗어나고 우리는 내부에서 단결하기 때문에 불만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마녀사냥. 그 와중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죠. 그동안에 눈에 걸리적거렸던 사람들 조선인들을 잡아들이는 중요한 명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때요, 누구보다 이 행동력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의 자경단. 자경단은요, 치안 유지를 위해 모인 민간 단체를 말합니다. 자경단은요, 손에 몽둥이, 칼, 죽창을 들고요, 도시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조선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치면 얘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15円 15円
고지세. 주고엔, 고주센. 주고엔은 15엔, 고주센은 50전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일본어 특유의 그 장음에 타금 발음이 있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아 만약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거기서 끌려가죠. 정말 바로 직결처분.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해도요? 네. 무섭네요.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는지 거리 곳곳에 조선인들의 시신이 널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요, 조선인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강둑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네. 사람들 있죠. 대부분 일본의 자경단입니다. 심지어는요, 만상의 여자를 태아와 함께 아휴.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자경단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된 조선인 과연 몇 명이 됐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은데. 독립신문의 그 보도에 따르면요, 확인된 조선인 사망자 수만 6,661명입니다. 와. 그런데 관동 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을 목격한 한 외국인의 증언에 따르면요, 조선인 피해자 수가 15,00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정확히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파결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틀 뒤 1923년 9월 3일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 경찰들에게 박열은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일제 경찰이 박열을 체포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일정한 주거 혹은 생산 없이 각지를 배회하는 자임으로 체포한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니까 체포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네. 가져다가 체포하는 거네요. 자, 그렇게 박열은요, 일본 도쿄의 한 경찰서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열과 함께 체포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후미코. 맞습니다. 바로 박열과 동거하고 있었던 후미코. 그런데 박열과 후미코가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신문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수도에서 대관 암살을 기도한 불령선인의 비밀 결사 대검거. 대관, 그러니까 천황의 아들을 암살하려 한 불량한 조선인 비밀 결사를 검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이 암살 시도의 주인공은 바로 박열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아니, 박열이 네. 황태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긴 했잖아요. 우리 아까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거 실행에 옮겼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못했죠. 옮기지 못했잖아요. 네. 더구나 박열이 황태자 결혼식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는 정확한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후미코. 맞습니다. 네. 아니, 일제 경찰이 지금 이걸 어떻게 알고 박열이 황태자를 암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계속된 신문에도 꼼짝 않던 박열이 갑자기 자백을 한 거예요. 왜 자백을 왜 하죠? 자백을?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억울하다면서 항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불같은 성격의 박열, 일제와의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면 승부를 하는 근데-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인데 아까 그 시 썼다는 그 개새끼 시 마지막에 보면 나도 뭐 주인의 오줌을 누겠다 그 말처럼 그 행동이 이게 아닌가. 정확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니 박열이는 왜 시도하지도 못한 그 기획을 자백을 한 거예요? 박렬이 이제 죄도 없이 일단 체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꾸 자기가 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걸 보니 내가 이거 이대로 당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법정 자체를 항일운동의 한 공간으로 활용해야겠다. 슬기롭게 대처한 거죠. 벼랑 끝에 선 박열. 박열은 그 상황에서도 일제를 뒤흔들기 위해 내가 황태자 결혼식에 폭탄 던지려 했어? 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승부사. 그렇죠. 네. 박열의 폭탄 선언 이후에 이제 박열은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일본의 근본을 전복시키려 한 대역죄인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때는요 관동 대지진 이후에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이나 다름없는 일본 황태자를 죽이려 했다? 그야말로 정말 볏짚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었던 것이죠. 박열의 폭탄 선언 이후 20개월에 걸쳐 기나긴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박열의 아내이자 동지였던 가네코 후미코도 박열과 함께 일본의 황태자를 암살을 했다. 자백을 합니다. 후미코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죠. 와. 함께. 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대신 일제히 만행을 고발하는 길을 택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박열은요 자신의 일생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요 재판장에게 4가지 조건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1번 법정에서 조선의 예복을 입겠다. 와. 박열은요 재판관은 천황을 대표해서 법정에 나올 때 헛간복 입지 않냐. 네. 나는 조선 대표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니까 조선의 옷을 입겠다 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제시한다고 해도 안 들어줄 법한 건데.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자 그러면 박열이 내건 다른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정에 서는 취지를 내가 선언하겠다. 아. 조선어 쓸 테니까 통역관을 준비해달라. 재판관이 앉는 자리와 눈높이를 같게 해달라. 아. 이건 어떤 뭐, 거예요? 어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재판관이 높은 상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단 아래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불꽃 남자 박열은 이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맞아. 자신은 죄인 신분으로 이 재판정에 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동등한 입장에서 잘잘못 가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조금 봤는데 어떠세요? 일당이야. 허? 이럴 것 아니, 같아. 죄인 신분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박열은요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거나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겠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일제의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4가지 요구 조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